안녕하세요, 봉수뉴스입니다. 요즘은 그야말로 디스플레이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의 5가지 감각 중에서 자주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시각일 겁니다. 흔히들 100번 들려주는 것보다 한번 보여주는 게 낫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만큼 시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자기기에서 디스플레이는 전자기기와 인간이 가장 쉽고 빠르게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예로부터 혁신은 생활을 변화시켰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와 밀접한 전자기기들이 혁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휴대폰, TV, 냉장고, 자동차 등 많은 전자기기들이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가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것에는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제작 기술이 없다면 그걸 만들어내지 못해 더 이상의 혁신적인 제품이 나올 수가 없겠죠. 접히는 휴대폰, 투명 디스플레이, 홀로그램, 창문에 표시되는 그래픽, 이 모든 게 디스플레이 기술에서 탄생됐고 기술이 없다면 성능만 올리는 업그레이드에 불과하겠죠. 휴대폰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성능이나 무게, 세부적인 기능에 집착할 때 완전히 새로운 기기를 선보일 수 있는 기술, 그게 바로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세계 1등을 다투는 디스플레이 업체 2곳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과 LG입니다. 휴대용 기기에서 사실 칩셋의 성능은 이제 대부분 상향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보급형 휴대폰에서도 웬만한 고사양 그래픽의 게임을 쉽게 돌릴 수가 있게 되었고, 과거 4.3인치면 충분하다던 휴대폰의 액정 크기는 이제 태블릿과 비슷한 사이즈가 되었습니다. 사실 삼성이야 최근에 폴더블 폰을 출시하면서 관련 이슈들이 워낙 많아서 삼성하면 디스플레이를 잘 만든다라는 생각은 당연히들 하실 텐데요. LG도 아는 사람은 아는 디스플레이의 명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삼성 갤럭시 노트 20와 갤럭시 Z 폴드2로 RT 뉴스가 도배될 때 한쪽 구석을 조용히 차지하던 LG의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바로 LG의 윙이라는 제품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LG가 V50에서 듀얼 스크린으로 상당히 재미를 봤죠. V50의 외부 케이스 형태로 부착해서 마치 폴더블 폰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외장 액세서리인데 의외로 인기가 좋아서 후속작인 V50S 그리고 최근 출시한 벨벳에도 이 듀얼 스크린을 끼워 팝니다. 그렇다 보니 LG전자에선 어차피 화면이 2개라면 이걸 한 휴대폰에 같이 적용하면 안 될까? 라고 고민한 것 같습니다. 과거 LG는 삼성의 가로본능 폴더폰과 약간 다른 VX9400이라는 가로본능 폰을 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휴대폰을 보시면 LG가 왜 윙이라는 T자 형태의 듀얼 스크린 휴대폰을 생각하는지 약간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 VX9400은 의외로 미국에서는 인기가 좋았는지 그 유명한 영화 아이언맨에서도 토니 스타크가 사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LG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서는 꽤 괜찮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LG 디스플레이는 다양한 곳에서 고성능으로 활약 중입니다. 2018년 미국에서 열린 CES에서 LG전자가 발표한 롤러블 디스플레이는 그야말로 혁신 그 자체였죠. 이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올해엔 LG 시그니처 라인업으로 이번 달 또는 다음 달부터 롤러블 TV를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예전부터 애플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익숙하겠지만 애플 홈페이지에서도 LG 모니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애플 아이맥이나 맥북 프로 레티나 모델에 LG 디스플레이가 납품한 액정이 적용되었는데요. 최근 아이맥에 4K를 능가하는 5K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면서 5K 외장 디스플레이까지 출시가 되었는데 이 두 제품의 액정이 모두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계열 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브랜드인 에이조나 델 역시 전문가용 모니터에 적용되는 패널은 모두 LG 디스플레이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용으로 호평받고 있는 LG 디스플레이는 의료 계열에서도 역시 강세를 드러내는데요. 내구성과 정확성을 모두 갖춰야 하는 수술 및 진단, 임상용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역시 LG는 디스플레이의 명가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엔 차세대 LED 기술로 알려진 미니 LED 기술이 적용된 패널들도 납품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델에서 납품하는 의료용 모니터를 시작으로 애플의 차세대 아이패드 프로에도 이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미니 LED는 말 그대로 기존보다 작은 LED가 적용된 기술인데요. 액정이 스스로 빛을 내는 OLED와는 다르게 기존 LCD와 마찬가지로 색상을 표현하는 액정과 백라이트가 결합된 형태에서 백라이트의 LED 크기를 100에서 200 마이크로미터까지 줄였습니다. 이 LED 크기를 줄이면 무엇이 좋으냐?
OLED 대비 LCD의 약점인 명암비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패널의 크기를 키우기가 힘든 OLED 대비 크기를 키우기가 비교적 쉬운 LCD에 이 미니 LED 기술을 적용한다면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고 OLED의 약점인 버닝 현상도 없어 많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LG 입장에서도 현재 가동 중인 LCD 생산 라인을 더 사용할 수 있으니 수익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미니 LED는 앞으로 개발될 마이크로 LED의 연구 과정에서 나온 중간 단계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삼성과 LG 두 곳 모두 이 마이크로 LED로 만든 TV를 준비 중인데요. QLED, OLED로 다른 노선을 탔던 두 업체는 마이크로 LED로 다시 만나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또 마이크로 LED는 무엇일까요? 미니든 마이크로든 결국은 다 작다는 의미입니다. 미니 LED가 적당히 작아서 기존 백라이트를 대체한다면 마이크로 LED는 LED가 너무 작아서 백라이트가 필요 없이 액정에서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기술입니다. 아니 이건 OLED와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실제 기술에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OLED는 유기물을 기반으로 빛을 내고 마이크로 LED는 무기물을 기반으로 빛을 내는데요. 장단점만 보자면 OLED는 유기물이다 보니 수명이 짧아서 쉽게 버닝 현상이 나고 구조상 액정에 편광층이 하나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LED는 수명이 비교적 길고 편광층도 필요 없다 보니 OLED보다도 더욱 디스플레이를 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LCD와 OLED는 공정이 워낙 많다 보니 미리 정해진 크기의 디스플레이만 만들 수 있지만 마이크로 LED는 말 그대로 디스플레이의 주문 제작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아직은 이 작은 LED들을 엄청나게 많이 기판에 옮겨 심어야 하다 보니 양산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기술이 더 발달한다면 마이크로 LED도 VR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에 먼저 적용이 되겠죠. 게다가 삼성이나 LG의 디스플레이가 차량용으로도 납품을 하다 보니 주문 제작이 가능한 마이크로 LED는 보다 쉽게 여러 차량에 다양한 디자인으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디스플레이 기술은 차세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이며 삼성과 LG는 세계를 선도하며 기술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삼성과 LG 우리나라의 깐깐한 내수 시장에서 피 터지게 싸우며 경쟁하고 세계로 나왔더니 1위를 다투는 두 기업이 되었네요. 앞으로도 두 기업에 타협하지 않는 기술 발전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뉴스의 뒷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립니다. 조금 느리지만 알차고 깊이 있는 뉴스 정보 채널 봉수 뉴스였습니다.